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강승규 교수님의 그 나다움 어떻게 찾을까? 이번에 또 자존감이란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강승규 교수님께서 참고했던 서적이 바로 그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분, 이 브랜든이라는 분이 자존감의 정말 그 대가이시죠. 그 이분이 낸 책 중에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이제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인데요. 여기서 자존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어찌 보면 그 자존감에 대한 더 오리지널 어떤 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을 쓴 저자를 먼저 알아볼게요. 너세니얼 브랜든이라고 해서요. 1930년에 태어나서 2014년도에 돌아가신 미국의 대표적인 그 심리학자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자존감을 처음 대중에게 알렸고 그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학자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소개하는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은 평생에 걸친 그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그러면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자, 우선 자존감이란 자기 정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이 그 브랜든 교수님의 정의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정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이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게 바로 자존감이고요. 자존감이라는 건 이제 행동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 그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을 거듭할수록 자존감이 더 상승을 할 거고요. 또 자존감이 상승을 하니까 더 행동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또 이어지는 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이제 실현이 되는데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은 대로 예상되는 행동이 있고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은 대로 예상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 이거는 뭐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자존감의 구성 요소가 전 시간의 용어를 쓰자면 자기 가치감과 자기 능력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회복 탄력성이 그만큼 빠르게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 의식의 면역 체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그리고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의식의 면역 체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혹시 너무 높은 자신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존감이 너무 높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때때로 과도한 자존감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높은 그런 상태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렇게 비교나 경쟁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인정과 수용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너무 높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경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많은 어떤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존감의 또 다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욕구이다. 이게 참, 이 표현이 저도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심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체가.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내적 경향,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존감에 대한 설명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야기한 자기 가치감이나 자기 능력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자존감의 경험을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존감의 파생적 의미나 부차적 의미가 아니라 자존감의 핵심 개념인 거예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서 자기 가치감과 자기 능력감이라고 강승국 교수님은 용어를 쓰셨는데요. 자기 능력감과 자기 효능감이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이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든 교수님이 더 세계적인 석학이시니까요. 저는 앞으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기 효능감, 자기 정신의 기능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생각, 이해, 학습, 선택, 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구에 속하는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효능감을 썼잖아요. 효능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효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니까 어떤 성공과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가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핵심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과정에 대한 믿음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는 내적 경향, 이렇게 조금 용어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식과 발달 수준을 빠른 시간 안에 수월하게 향상시킬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도전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요즘 조직사회에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이런 도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결코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 알아봤고요. 두 번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 아주 심플한 개념으로는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경험하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살아갈 권리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살아갈 권리, 행복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이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필요를 적절히 주장하는 데서 오는 위안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라는 느낌도 자기 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곧 자기 존중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욕구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자기 존중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자, 자기 효능감에 자연히 성공에 대한 기대가 따르는 것처럼 자기 존중에는 우정과 사랑과 행복에 대한 기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연결이 되고요. 자기 존중은 우정, 사랑, 행복에 대한 기대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의 수준은 유년기에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오르락 내리락 수준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존감의 욕구는 이건 이제 자존감은 기본 욕구라고 했어요. 심리적인 욕구.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행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제가 자부심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존감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한 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부심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생각한 다음에 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하기 전에 이미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은 해낸 뒤에 얻는 거고요. 그래서 자부심은 자존감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취에 대한 정서적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실 성취 여부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심리 기제이니까요. 자부심과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지난번 이어서 두 번째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자존감의 대가인 너세니얼 브랜든 이분이 쓴 자존감의 6기둥 안에 있는 내용 중 자존감이란 무엇인가만 따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